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2022 수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고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냥 해설이 아니라 그런 것 그냥 해설 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풀 건데 쉬운 것도 있죠. 근데 모든 문제 다 풀어야지 어떤 개념들이 나왔는지 다 알겠죠.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도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총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승이겠네.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아니에요? 3의 1승 3번이죠.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 뭐죠? 이 문제에 쓰인 개념 첫 번째 지수 법칙이죠. 2번 이거 유리화 시켜야죠. 일단 무리수니까 그냥 교과서 그냥 기본 예제죠. 더하기 1 빼기 4n 제곱 그리고 무리화 시키니까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플러스 2n.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네. 그럼 얘는 2n분의 2n 더하니까 4n이니까 이겠죠? 네. 2번이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유리화,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어떻게 해석하는지 3번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인 세타에 대해서 이런 범위 조심해야죠. 왜냐면 이 범위에 따라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이 주어졌을 때 탄젠트 값 이런 건 뭐 직각삼각형 그리잖아요. 그걸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따라서 탄젠트 값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니까 얼사탄코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인만 2, 4분면에서는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음수겠네요. 음수값. 그럼 3, 4, 5번 더 날라가야지. 그러면 사인이 7분의 루트 21이려면 여기가 7이고 높이가 루트 21이겠네요. 49에서 21 빼면 얼마죠? 28. 2루트 7? 따라서 탄센타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2루트 7분의 루트 21이겠네. 그러니까 빼기 2분의 루트 3. 와, 근데 이번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을 못하면 틀리게끔 냈네. 1번 5번 쉽지만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제발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직각삼각형 삼각비. 너무 얇나? 너무 얇네요. 이 정도로 합시다. 두 번째는 얼싸안고 얼싸안고는 그 삼각비의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이죠. 4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조건부 확률이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PB분의 PA 교비 얘가 3분의 1이라는 거네요. 근데 구할 거는 지금 PA 교비니까 얘가 구할 거란 말이에요. 미지수 X. 그럼 따라서 X는 4분의 1 PA인 거고 그리고 얘가 X잖아요. 근데 이 X는 동시에 3분의 1 PB네. 그런데 PA랑 PB를 더한 값을 줬네요. 그럼 4X랑 PA는 4X, PB는 3X. 이게 10분의 7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분의 7이니까 따라서 X는 10분의 1이겠네. X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PA 교집합이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세하게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 쓰였고, 뭐 1차 방정식 이 정도 쓰였죠. 자, 5번. 그냥 지수 부등식 풀면 되죠. 당연히 3으로 통일해 줘야 되고, 3의 빼기 2x, 얘는 3의 21 빼기 4x. 3이니까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러면 그냥 부등호 그대로. 그러니까 2x가 21보다 작다. x가 10점 얼마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 10이겠네, 뭐 그냥 자연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부등식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 6번. 지금 표본 평균이 x발 때 이 x반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같잖아. 20이겠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크기의 루트를 나눠야죠. 그러니까 4분의 5겠네. 두 개 더하면 따라서 4분의 85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은 평균과 같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원래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와 같다. 7번. 극대값 극소값 미분해야겠네. f'x는 9배 미분이니까 2x는 한 번 미분하고 속의 거, 그리고 원래 거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x에 x 사라지고 x제곱 빼기 9.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양수값. 결국 2차 함수 빼기 3 이것만 도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극대는 f-3이겠네. f-3이니까 2에 빼기 3에 빼기 3 더하면 9 더하기 6 빼기 7. 얘는 15, 8, 2 마이너스 3. 그리고 극소는 f3. f3이면 2의 3승에 9 빼기 6 빼기 7. 빼기 4, 2, 3. 이렇게 되겠네. 두 개 곱하면 빼기 32. 1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극대극소와 미분. 이거 말고 뭐 쓰인 게 없어요. 극대극소와 미분. 8번. x축 및 ln 2분의 1, ln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ln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ln 2, ln 2, y는 2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빼기 ln 2부터 ln 2까지 2의 2x dx. 이게 우함수나 기함수 아니지. 그러니까 빼기 a분의 a, 그러면 우함수나 기함수 대칭성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네. 그러면 얘는 그냥 적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2의 2ln이니까 2의 ln4, 2의 ln4니까 4 빼기 2의 빼기 2ln이는 2의 ln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럼 얘는 이거 안되면 그냥 암산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6 빼기 1, 15. 8분의 15. 2번이 되겠네요. 여기 앞에 거 풀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앞에 건 뭐 당연히 이런 거 뭐 깔아주지. 그러면 이 문제들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사실 곡선이 두 개 나온 건 아니네.
그럼 그냥 이건 넓이와 정적분이라고 합시다. 로그 밑변환 공식. 그 다음에 로그 밑변환 공식이죠. 이거죠. 로그 A 로그 BSC는 C 로그 BA다. 이렇게 로그를 밑변환을 할 수 있는 거. 9번 경우의 수 확률이네. 문자 A, B, C, D, E와 숫자 1, 2, 3, 4가 있다. 이 9장의 카드를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A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대. 양옆에 각각? 이거 이번에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오히려 더 쉽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 6월 평가원에서는 양옆에 있는 게 2개였잖아요. 9개 그려봐요. 9개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거는 양옆에 있어야 될 게 A밖에 고려할 게 없어요. 그럼 A가 있어.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되죠. 어쨌든 그런데 그 A에 양옆에 숫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항상 여기다 서사를 쓰라고 했죠. 경우의 수 확률은 서사를 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간략하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양옆에 일단 숫자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죠. 이 2개는 뭐죠? A 양옆에 올 숫자 몇 개니? 2개 골랐어요. 예를 들어 1, 2가 골랐다 합시다. 그 1, 2끼리 근데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럼 지금 조건이 있는 게 A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몇 개 나열했어요? 3개 나열했고 나머지 6개는 자유로운 거죠. 6 팩토리얼. 나머지 나열. 이건 나머지 나열. 이 팩은 뭐라고요? 양옆 숫자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이렇게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서사를 쓰는 게 실수를 덜 한다고요. 그럼 A가 근데 여기 있으리란 보장이 없죠. A는 지금 보니까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일일이 세보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총 있을 수. 맨 끝 양끝은 안 되죠. 왜냐면 A가 양끝에 있으면 문제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양옆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여기까지 합쳐서 지금 7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7이겠네. 그거를 뭘로 나눠야 돼? 전체 9팩토리얼. 그럼 얘가 7팩토리얼이잖아. 그럼 7팩토리얼이니까 9 곱하기 8만 남고 7팩토리얼 없어지고 6 곱하기 2가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 3, 2 3, 3 4니까 4, 2 얘는 6분의 1이겠네. 2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거. 항상 서사를 써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라. 항상 경우의 수 할 때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순차적 나열. 그것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0번 A가 3분의 파이. 일단 외접원 나오고 삼각형 나오면 뭔가 사인 법칙 쓰이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죠? 그럼 A, B가 지금 3대 1이래요. 그럼 이거 모르면 미지수 3K K라고 두는 거죠 뭐.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거죠 뭐. 지금 구할 게 AC의 길이 K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BC도 K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K에 대한 방정식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걸 만들래요? 사인. 지금 알고 있는 각이 3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다른 각을 몰라. 그러면 이 사인 3분의 파이를 이용해야죠. 사인 3분의 파이면 그거에 대한 대변 BC가 필요한 거고 그 값이 우리는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걸 알죠. 지름이죠. 반지름이 7이니까 14겠네. 여기서 K에 대한 식을 끌어내야 된다고. 그럼 BC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겠네요. 표현할 수 있죠. 왜? J 코사인 법칙. 이 문제는 J 코사인과 사인 법칙이 합쳐진 문제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BC의 제곱은 얘는 9K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면 10K제곱에서 3K제곱 빼니까 7K제곱이네요. 그럼 따라서 BC는 루트 7K겠죠. 루트 7K. 따라서 루트 7K는 1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구나. 얘는 1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구나. 얘는 7 루트 3이구나. 우리가 K 구하는 거였죠? 따라서 K는 루트 21이고. 항상 구할 거에다가 구할 것을 항상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한다고. 예를 들어 루트 3K 구하는 건데 K 구하고 K를 쓰면 어떡해. 그런 경우 있으니까 꼭 구해야 될 거를 먼저 써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거 하나의 팁입니다.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사인 법칙. 그리고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죠. 옛날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제1 코사인 법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던 걸 안 배우고 그냥 제2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11번. 이거 전형적인 전형적인 뭐예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죠. 그럼 n분의 k가 일단 있어야겠네요. n분의 1로 지금 빠지게 하려면. 그럼 이 루트로 나눈 이 식을 n으로 나눠야겠죠. 왜? 이유가 뭐예요? n분의 k 만들려고. 다른 이유 없죠. k는 1에서 n까지 n으로 나눈다. 그러면 3 더하기 n분의 k. 이거 한 번에 n분의 k를 x로 놔도 되지만 3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놔도 되죠. 이건 뭐 계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한꺼번에 x로 되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거 자체를 x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거 미분한 n분의 1이 dx가 되겠네요. n분의 1이 dx. 그리고 k가 1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 더하기 n분의 1은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3으로 가고 k가 n일 때는 3 더하기 1이니까 4로 가겠네요. 그것이 n분의 1은 얘는 dx고 루트 3 더하기 n분의 k가 x니까 x분의 3 n분의 1은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3 3에서 4까지 x의 마이너스 2분의 1 dx겠네.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2분의 2 하면 2분의 1 2 x에 2분의 2 하면 2분의 1 3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2 루트 3에 4의 루트면 2 그리고 3의 루트면 루트 3 그러니까 4 루트 3 빼기 6 1번이겠네요. 일부러 짝수형 가져와 봤어요. 짝수형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걸 계속 풀어봐야 돼. 근데 왜 홀수형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짝수형 왜 왕따 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짝수형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무한등비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이죠.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고 옛날 기출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것 중에 기억, 니은, 디귿 관련해서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적분에서 어렵게 내려면 함수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하게끔 내면 됩니다. 그런 것과 이런 지금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많이 봐준 거죠. 언제 그렇게 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탄탄히 공부를 해둬야 돼요. 내년에 수능을 볼 사람들은. 자, 이것도 확률 변수 x가 첫 번째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 3이죠.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이죠. 자, 두 개를 더했더니 어떤 두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이 나왔대요. 자, 항상 수능 문제를 푸는 항상 숫자를 괜히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괜히 주는 숫자도 있지만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2분의 1은 특별한 수잖아요. 2분의 1은 뭘 의미하죠? 전체 확률이 1인데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에서 절반이라고 하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절반이 나뉘잖아요. 아, 대칭성을 이용했구나라는 걸 눈치를 까야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표준화를 만약에 한다면 P 4 빼기 8 3 Z 8은 그냥 빵이죠. 플러스 P Z Y예요. 이번엔 8 빼기 M 시그마. 이게 더해서 0.5가 된단 말이에요. 0.5.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는 빼기 3분의 4란 말이에요. 정규분포가 있는데 0이 기점이고 어떤 거에서 빼기 3분의 4부터 0까지랑 어떤 부분을 더해야지 0.5가 나와있어요. 이 부분을 더하면 0.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Z가 어떤 것 이하인 범위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Z가 어떤 것 이상인 범위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겠네요. 아, 그럼 이게 3분의 4겠네요. 아, 따라서 시그마분의 8 빼기 m은 3분의 4구나. 대칭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죠. 대칭성을. 그러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식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를 표준화 시켜야죠. Z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에서 m을 빼줘야죠. m을 빼주고 y는 지금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건 얼마니? 라고 했네요. 8 빼기 m은 3분의 4 시그마죠. 3분의 4 시그마에다가 3분의 2 시그마 더하니까 3분의 6 시그마, 2 시그마겠네요. 2 시그마 시그마로 나니까 2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P가 Z 2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에서 2까지가 0.477이니까 0.977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맨날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죠. 정기분포의 대칭성. 맨날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네요. 이 단원에서. 대칭성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표준화. 대칭성 아니냐? 대칭성하고 표준화. 이 두 가지로 항상 풀었잖아요. 13번. 기니리 문제가 13번에 나오네요. 4분의 1에서 1까지 실수 a에 대하여 y는 1이 두 곡선 y는 로그 ax, y는 로그 4ax. 아,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지금 근데 1보다 작네요. 로그인데. 그럼 일단 요런 것이 있을 것이고 요렇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둘 중에 뭐가 y는 로그 ax고 로그 4ax인지 뭘로 확인하죠? 교과서에서도 항상 했었죠. 이거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y는 1 직선을 가지고 비교하죠. 마침 여기도 y는 1 직선이 어차피 문제에 등장하네요. 왜냐면 y는 로그 ax가 1하고 만나는 점은 x는 a인 것이고 y는 로그 4ax가 1하고 만나는 점 x는 4a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여기에 만나는 x값이 큰 게 4a란 말이에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4a겠네요. 얘가 y는 로그 4ax. 그렇다면 얘가 y는 로그 ax겠네요.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대요. 이게 a, 이게 b. 그러고 y는 마이너스 1이 등장합니다.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 두 곡선. y는 로그 ax. 그럼 이번엔 얘가 c고 얘가 d겠네요. 자, 이제 봅시다. 기억. 선분 AB를 외분? 외분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개념인데 이거 모르면 틀리겠네요. 외분이 뭔지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고1 때 1대 4를 외분하는 점이에요. AB를
A, B를 1대 4를 외분해. A가 뭐였죠? A가 몇 콤마 몇이었죠? A는 지금 A, 1. B는 몇 콤마 몇이죠? B는 4A, 1이죠. 외분 공식이잖아요. 그냥 A, B를 1대 4로 외분한다. 어차피 Y좌표는 1이겠네요. X좌표만 구하면 되죠. 외분 공식 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4A 빼기 4 곱하기 A. 이게 0이겠네요. 0,1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분점의 X좌표죠. Y좌표는 어차피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겠네요. 기억은 맞아요.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항상 유기적 관계 생각해야죠.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래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란 말이 뭐죠? AB 길이랑 CD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는 거죠. 어차피 AB랑 CD는 평행하니까 길이가 같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겠네요. 직각으로 만나야 되니까. 즉 A의 X좌표랑 D의 X좌표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A의 X좌표랑 D의 X좌표가 일단 같으면 되는 거죠. 일단 D는 뭐죠? 자, D의 X좌표를 구하려면 로그 4의 X가 뭐랑 만나는 거? 빼기 1하고 만나는 X좌표를 알아야죠. 그럼 X는 4A의 빼기 1승이니까 4A분의 1이겠네요. 4A 전체의 역수니까. 그죠? 그리고 동시에 B의 X좌표는 뭐랑 같아야 돼요? B의 X좌표는 C의 X좌표랑 같아야겠죠. Y좌표는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B의 X좌표는 뭐였죠? B의 X좌표는 4A.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해결합시다.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그러면 Ax좌표는 A였고 얘가 4A분의 1이라고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4A 제곱은 1이겠네요. 두 번째, B의 X좌표는 4A였고 C의 X좌표는 A분의 1이었죠. 4A 제곱은 1. 똑같이 나오네요. A 제곱은 4분의 1.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플러스죠. 당연히 플러스죠. 마이너스일 수가 없죠. 맞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디귿 AB 길이가 CD 길이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 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같단 말이에요. 지금 니은의 순간은 그게 A는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도 그냥 별개로 할 수 있죠. 어차피 AB 길이가 얼마죠? AB 길이 그냥 3A잖아요. 3A. CD 길이는 얼마예요? CD 길이는 A분의 1에서 4A분의 1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A분의 4 빼기 1이니까 3이겠네요. 근데 뭐가 AB의 길이 AB가 3A가 4A분의 3보다 작아지니까 3으로 나누면 A가 4A분의 1보다 작아지겠네요. 그러니까 4A 제곱이 1보다 작아지니까 따라서 A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겠네요. 0보다 크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2분의 1보다 커요 A가? 틀렸네. 완전히 잘못됐죠. 범위가. 3번이겠네. 굳이 니은하고 연관성을 찾는다면 니은의 순간은 A, B랑 CD가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A가 2분의 1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CD가 더 커야 돼. 그러려면 이 경계가 2분의 1을 경계로 될 것인데 어떻게 바뀌냐, 이 정도 느낌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기에는 유기성이 좀 떨어지긴 하네. 이 문제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이렇게는 안 나오죠. 왜? 너무 쉽죠 이렇게 내면. 그러니까 뭐 앞번호에도 배치한 것 같아요. 유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각각 풀 수 있게. 뭐 그건 평가원 마음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밑이 1보다 작은 거 많이 안 그려봤으면 당황할 수 있죠. 로그 함수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외분의 정의. 외분의 정의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이 정도? 이 정도. 14번. 무등비 문제네요. 무등비 문제 이번에 많이들 연습했을 텐데 생각보다 앞번호에 나왔네요. 뭐 앞번호에 나왔다고 쉬운지 쉽다 이런 건 몰라요. 해봐야지 알죠. 무등비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되면 안 읽어도 되죠. 얘가 2고 얘가 4래요. 뭐 이 넓이 구하는 거겠지. 나중에 혹시 아닐까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죠. 당연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D1의 3대1 내분점이 2원이래요. 3대1 내분점? 그럼 여기가 3이겠네요. 그럼 이게 1이고요. 일단 넓이 하나 구했어요. 삼각형 E1, D1, C1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죠. 1이겠네요. 하나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E1, F1, C1의 요 넓이겠네요. 요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길이가 루트 5겠네요. 일단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 이게 루트 5야? 그래, 거기까지 알 수 있겠네요. 일단. 그리고 E1, F1, E1, F1은 F1, 결정적인 조건이 있네. 이것과 이 길이가 같네요. 그럼 얘는 루트 2로 나눈 거겠네요.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삼각형 E1, F1, C1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를 제곱한 거죠. 2분의 5. 그러니까 얘는 4분의 5겠네요. 그럼 따라서 S1은 1 더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9죠. 이게 첫 번째 과정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비만 구하면 되죠. 공비는 당연히 똑같은 식을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뭐 B2C2를 구해도 되고 D2C2를 구해도 되죠. 어차피 얘네가 1대2란 말이에요. 여기 문제를 잠깐 보면 AB2랑 AD2가 1대1이에요.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2K란 말이죠. 그럼 문제는 K 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전체가 4니까 여기가 2K를 나누고 어차피 우리는 K에 대한 식 하나만 필요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지금 직각삼각형 여러 개 나오니까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정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줄기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온다.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삼각비랑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무조건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일단 아는 길이를 좀 써봅시다. 1. 아는 각도가 있나요 혹시? 아는 각? 왜냐면 아는 각을 알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4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네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각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게 어떤 값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각비의 값을 모두 다 알 수 있죠. 왜? 1대2 밑변대 높이가 1대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정보가 하나 있긴 해요. 하나 있긴 하고 그죠? 그러면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K에 대한 식만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결국 K 값만 구하면 이 문제 답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K가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봐야죠.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이 각도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각도 알 수 있죠.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가 알파라고 둔다면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요. 우리는 탄젠트 알파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걸 알파라고 두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직각삼각형은 항상 삼각비나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삼각비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2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각 D2, E1, F1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를 뺀 거죠. 그럼 얘는 4분의 3파이 빼기 알파겠네요. 4분의 3파이 빼기 알파. 그럼 따라서 D2, E1에다가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알파를 한 것이 K가 되겠네요. D2, E1에다. 이게 D2, E1이죠. 그죠? 그런데 탄젠트 4분의 3파이 빼기 알파가 간단히 하면 좋죠. 파이를 뺍시다. 파이를 빼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그럼 얘는 빼기 4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K겠네요. 지금 뭐 한 거죠? 파이를 뺀 거예요. 빼기 4분의 4파이를 빼니까 빼기 4분의 파이 빼기 알파죠. 그리고 탄젠트는 기함수기 때문에 빼기가 밖으로 빠지죠. 그죠? 그럼 따라서 D2, E1은 빼기를 붙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는 빼기 K분의 1 빼기 탄젠트 지금 합공식 쓰는 거죠. 탄젠트 합공식 쓰면 1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고요? 2이기 때문에 얘는 빼기 1 얘는 3이 되겠죠. 빼기 3이겠네요. 빼기 3 빼기 그러니까 3분의 K겠네요. 3분의 K 뭐가? D2, E1이 3분의 K네요. 따라서 D2, E1에다가 뭘 더하면? E1, D1을 하면 얼마가 된다? 4 빼기 2K가 된다. 이걸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D2, E1이 지금 3분의 K인 거죠. 3분의 K에다가 E1, D1은 1이겠네요. 이게 4 빼기 2K다. 그럼 이게 정리하면 3분의 6K, 3분의 7K는 3이겠죠. 계산 맞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K는 3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7분의 9겠네요. K가 7분의 9. 그럼 K가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세 번째, 이제 공비관찰하는 거죠. 지금 직사각형의 높이가 바뀐 거잖아요. 높이가 원래 맨 처음에 2였다가 K로 바꾼 거죠. K가 지금 뭐죠? 근데 7분의 9죠. 그러면 뭐가 곱해진 거예요? 14분의 9가 곱해진 건데 넓이기 때문에 제곱이죠. 이게 공비겠네요. 따라서 1 빼기 14분의 9의 제곱 분의 원래 S1은 4분의 9였죠. 이게 뭐 답이 되겠는데?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얘는 합차 공식을 씁시다. 14분의 5 곱하기 14분의 14에다가 9 더하니까 23 그게 4분의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14를 곱하면 115 9 곱하기
9 곱하기 14, 14를 곱했어요. 14, 14를 곱했으니까 115가 일단 나오고 115에다가 4분의 9 곱하기 14 곱하기 14겠네요. 얘는 7, 2, 7, 7이니까 115분의 9, 7, 63 63에다 7 곱하면 7, 3, 21 6, 7, 42, 441 이렇게 되겠네요. 115분의 441. 아이고 계산도 복잡하네. 3번이네요. 마지막에 계산 좀 복잡했죠?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평가원이 내겠다는데 뭐 어떡해요? 해야지. 뭐 근데 좀 허무하네. 무한대미급수 많이 공부했을 텐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삼각형에 오히려 삼각형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게 됐네요. 6월 평가원이 오히려 더 어려웠죠. 6월 평가원에는 뭐 나왔죠? 막 원의 할선 정리도 써야 되고 원주각도 써야 되고 막 넓이도 옮겨야 되고. 그런데 정작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쓰였네요. 일단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덧셈 정리를 활용하게끔 잘 냈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삼각 B냐 피타고라스 정리냐의 싸움인데 여기서는 둘 다 쓰였죠. 삼각 B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어디서 쓰였냐면 이 E1 C1 길이 구하는 거 너무 쉬웠지만 그래도 쓰이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써준 거죠. 그리고 무한등비급수 푸는 기본적인 방식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다. 15번 F'X가 어쩌고 F1은 어쩌고. F' 도함수를 알고 원함수의 함수값 하나를 알면 원래 함수를 알 수 있네요. 근데 그걸 구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문제를 보고 판단합시다. 근데 이거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구하더라도 그건 양수 범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x가 음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3을 구하래요. 자, 가번 조건을 보니까 x가 음수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g'x가 g'x에 대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구할 건 근데 g-3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g'x를 적분해줘야겠죠. 그러면 f'-x는 뭐죠? f'-x는 f'x잖아요. 그냥 그냥 x가 음수면 f'-x는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f'x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x가 양수인 범위에서의 그 값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응? 함수의 범위 정의역에 따라서 지금 y축 대칭일 때 옮길 줄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f'x인 거죠. 그러면 따라서 gx는 f'x를 그냥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x, 얘는 빼기 3x 빼기 2잖아요. 그럼 플러스 1하면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3, x에 빼기 1승 플러스 c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x가 음수일 때죠. 왜? 가번 조건은 x가 음수일 때로 했잖아요. 여기 x가 양수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수값을 가져온 것 뿐이지 결국 gx는 음수 범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fx랑 같은데 여기에서의 f1 값이 5란 말이죠. 그럼 x가 1 넣었을 때 이거 음수인데 1 넣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f 입장에서는 양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c가 5가 돼야 되니까 c는 0이겠네요. gx는 이렇게 되죠. fx랑 gx가 같겠네요. g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도 2x 더하기 3x 빼기 1이 되는데 얘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gx는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같은 게 아니죠. 쏘리. 같은 게 아니죠. 착각했네요. 이거는 지금 F의 범위였군요. F의 범위였죠. 그럼 얘가 0인 거고 얘는 플러스 C라고 해줘야겠네요. 얘는 아직 모르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F1이 5라인 거는 F의 범위였죠. G에다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3x 빼기 1이라고 쓰고 gx의 c는 구해줘야겠네요. 아, c 값을 구해줘야겠네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 나번 조건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f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분의 3 얘는 뭐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2분의 11에다가 g의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9니까 계산하기 쉽게 2분의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g의 마이너스 2는 2분의 7이겠죠? 2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g에다가 g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더하기 c, 얘는 빼기 4니까 빼기 2분의 11 빼기 4니까 빼기 2분의 8이죠. 빼기 2분의 8에다가 빼기 2분의 3을 더하니까 빼기 2분의 11이 되고 더하기 c가 얘가 2분의 7인 거죠. 따라서 c는 2분의 11에다가 2분의 7을 더하니까 2분의 18이고 얘는 9겠네요. c는 9네요. 따라서 gx는 2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9겠네요. 따라서 g 빼기 3은 빼기 6 빼기 1 더하기 9 빼기 7 이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헷갈릴 요소가 살짝 있는 게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그거 헷갈리라고. 그거 제대로 공부 안 해도 헷갈리라고. 우함수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x가 양수인 범위를 차용했을 뿐이지 사실상 x가 음수인 것이다. 그래서 gx의 적분상수는 나번 조건을 통해서 따로 구해줘야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부정적분. 부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히 물어본 거죠. 그리고 대칭성. x가 양수, x가 음수. 특히 y축 대칭. 여기서는 y축 대칭이 나왔네. 16번. 상수 K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아, 증명 문제네요. 9월 평가원에도 수열에서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PN 더길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읍시다. 어쨌든 지금 PN 더길, PN 더길의 넓이. 이 넓이가 AN이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고, A1은 1일 때 라지 A1분의 라지 A3은 16일 때 라지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따라갑시다. 그냥 이 직선의 길이가 K 곱하기 2의 AN이래요. 이거 구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 실전처럼 한번 해봅시다. 실전처럼 해보고 왜 그런지는 각각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런가 보지 뭐.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길 빼기 a는 여기에 그런가 봐. 그럼 x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되겠네. 그런데 ex는 kx 더길은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 뭐 그런가 보지.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길 빼기 a는 d고 그러면 등차수열이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Q&A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따져봐도 된다고요. 일단은 필요하면 따지라고요. 그냥 문제 주어졌잖아요.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라지 AN은 이렇게 된대요. 뭐 그런가 보지 뭐.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이해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라지 AN분의 라지 A3이 16이므로 D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원리 이해가 필요해? 그럼 라지 A1분의 라지 A3이잖아. n에다 1, n에다 3 넣은 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라지 A1은 2분의 1, A2 빼기 A1은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D네. 그럼 얘는 2의 A2 빼기 A1이네. 2의 A1.
A3은 2분의 1 뒤에 2의 A4 빼기 2의 A3이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라지 A1분의 라지 A3은 2의 A2.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등차수열이잖아요. A 더하기 D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빼기 2의 A. 그리고 얘도 계산할 수 있죠. A 더하기 3D 빼기 2의 A 더하기 2D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물론 A는 지금 그냥 초항을 A라고 뒀는데 초항을 알고 있네요. I 지워지네. 2의 1 더하기 3D 1이에요. A가 초항을 그냥 A라고 두는데 보통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있죠. 1인 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2에 1 플러스 2D 묶이고 2의 D승 빼기 1이겠네. 얘는 2의 1승으로 묶이고 2의 D승 빼기 1이겠네요. 2의 D승이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D가 0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나눠지니까 2의 2D겠네. 2의 2D가 16이래요. 이게 4인 거죠. 그럼 따라서 D는 2겠네. 이게 가죠.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A1분의 A3이 16이므로 D의 값은 일단 구했고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AN 등차 수열인데 지금 공차 구했잖아요. A1이 얼마예요? 1. 1이고 공차까지 구했어요. 2n-1. 아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2n 빼기 1이네. 그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라지 A는 지금 여기 식이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 같으면 이거 안 대입할래요. 왜냐면 결국 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가에 알맞은 수 P, 지금 세 번째 과정 P는 얼마예요? P는 가에 알맞은 수 2. 그리고 나의 식이 F인데 그 식에다가 나가 얼마였죠? 이게 나였죠. 여기다가 이게 2를 대입해요. F2는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니까 4 빼기니까 3이에요. G4는 다식에다가 라지 AN에다가 N 대신에 4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굳이 라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4를 대입해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2분의 1에 A5 빼기 A4 곱하기 2에 A5 빼기 2에 A4 이렇게 되겠네. 이게 더 편하죠.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D가 2였잖아요. 2 없어지고 얘는 곱하기 얘는 2에 A5가 얼마예요? A5는 10이니까 9 빼기 2에 4는 7이겠네요. G사 따라서 2 더하기 F2 3분의 2의 7승에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2의 7승이건 128이니까 2 더하니까 130이겠네. 5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구하는 건 매우 쉽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공차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지수 법칙도 쓰였죠. 계산할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각각의 가정이 되는지. 첫 번째에서 PN 더하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일단 K 곱하기 2의 AN이 맞니? 라는 걸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조건으로 주어진 거죠. 그냥 이 기울기를 이렇게 하자 라고.
그죠? 그럼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k 곱하기 2의 a니까 지금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성립을 하냐? 여기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냐? an, 2의 an이라는 점과 an 더하기 1, 2의 an 더하기 1이라는 점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두 개. 그럼 이거 세우면 y는 기울기는 an 더하기 1 빼기 an 분의 2의 an 더하기 1 빼기 2의 an 이고 이게 기울기죠.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기울기식을 세운 거네요. 더 쉬운 거죠. 이것이 얼마다? 기울기가 이거니까 k 곱하기 2의 n이다. 이 식이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기 2의 an으로 나눈 거죠. 2의 an으로. 다시 이 기울기가 an 더하기 1 빼기 an 분의 2an 더하기 1 빼기 2의 an의 기울기가 k 곱하기 2의 an이다. 그럼 이 식이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건 좀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물론 실전에서는 이걸 고민할 필요 없는데 지금 일단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봅시다. pn 더하기 1의 직선의 기울기가 k 곱하기 2의 a이라.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오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죠. pn의 좌표는 다시 an, 2의 an이고 p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1, 2의 an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기울기니까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 2의 an 더하기 1에서 빼기 2의 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다? 이게 k 곱하기 2의 an이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2의 an을 나눴군요. 2의 an을 양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기 힘드니까. 지금 저도 생각하기 힘들었잖아요.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재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증명으로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럼 2의 an을 나눈 거니까 지수 법칙은 빼주는 거죠. 그리고 빼기 1, 얘가 k겠네요. 이걸 정리한 게 이걸 것 같은데요? 맞네요.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사실 이거를 빈칸으로 뚫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줬어요. 문제의 난이도를 낮춘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한 거죠. an 더하기 1 빼기 an을 x로 치환한 거고 k가 1보다 클 때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옆에 살짝 지우고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거 따져보냐, EX는 KX 더하기 1이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 K가 1보다 클 때.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죠.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는 연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래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EX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0,1을 지나고 Y는 KX 더하기 1도 0,1을 지납니다. 그런데 K가 1보다 커요. 그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해야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를. 근데 지금 K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거 수학 1에서 나온 거죠. 초월함수의 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알게끔 하려고 주어진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D를 갖는다고.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서사는, 나머지 풀이 과정은 그냥 우리가 했던 과정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17번. 좌표평면에 원점에 P가 있다. 한계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2 이하면 X축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으로 1만큼. 아, 얘는 플러스 3, X가 플러스 3이고 얘는 Y가 플러스 1이네. 이걸 15번 반복한대요. 아, 그럼 얘가 A번. 당연히 식 세우는 거겠죠 뭐.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기출문제도 맨날 이렇게 A, B 이렇게 식 세워가지고 15번 반복한대요. A 더하기 B가 15번, 15겠네요. 그럼 이동한 점 P는 뭐예요? 원점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P는 뭐예요? 3A, B겠네요. 근데 이게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 거리가 x예요? 거리는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모르면 또 틀리겠네요. 오랜만에 나왔다 또 까먹으면 안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3a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b.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a, b는 자연수죠. 그럼 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9a 더하기 4b, 얘는 5겠네요. 그럼 구할 거는 지금 2에 5분의 9a 더하기 4b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쉽죠. 설마 이거 그냥 케이스 분류했어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지금 2에 지금 5분의 9, 5분의 4 이게 연산이 되잖아요. 지금 2에 ax 더하기 b 어떻게 처리합니까? ax 더하기 b로 처리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얘는 5분의 9 2a 더하기 5분의 4 2b. 옛날 평가원 문제 2011년 9월인가? 기출문제를 내가 하도 많이 봐서 거의 연도까지 기억을 하는데 2011년 9월인가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그거는 9월 평가원인데 그 이후로 이런 문제 처음 나오긴 했어. 이렇게 이 개념을 직접 써서 이항계수가 아니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평균의 연산으로 풀 수 있게끔. 그런데 이 개념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두 번 기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일일이 케이스를 나눠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시간 부족하다고 해요? 기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 시간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일이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물론 1등급 나온 사람은 그러진 않았겠죠. 이렇게 했겠죠. 5분의 9 2a 더하기 5분의 4 2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a는 얼마예요? 2a는
결국에는 15번이 결국에는 이항분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15번인데 A가 날 확률이 얼마예요? 2 이하래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일 확률은 1, 2, 3분의 1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은 5겠네요. 2B는 나머지 평균은 3분의 2겠네요. 15,3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이 10이겠죠. 그럼 따라서 5분의 9 곱하기 5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10. 그러니까 9 더하기 8, 17? 3번이죠. 자, 이 문제 어렵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는 거. bn, p가 정규 분포 np, np 1 빼기 p로 바뀐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리고 평균의 연산에서 2의 ax 더하기 b는 어떻게 연산한다? aex 더하기 b로 연산한다. 18번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건 뭐예요? 이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네요. f 합성 f1이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f1을 일단 구해야죠. f1이 얼마예요? 1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3 더하기 1분의 얘는 a 빼기 2 더하기 2 얘는 4분의 2겠네요. 따라서 f 4분의 2가 4분의 5가 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에 되게 6월 평가원을 되게 많이 반영했네요. 직접적으로 거의 똑같이 냈는데 그냥 이거 그때도 막 그거 이 정적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나와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a 값 구하라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똑같네요. 그럼 f4분의 a를 구해야겠죠. 그럼 f4분의 a는 당연히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첫 번째 4분의 a가 빼기 1보다 작을 수 있죠. 빼기 1보다 작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빼기 1보다 작은 거. 4분의 a가 빼기 1보다 작다면 얘는 x2n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x2n으로 나눠줘야겠네요. 3 플러스 x2n분의 1 x2n으로 나누면 a 빼기 2 x 더하기 x2n분의 2x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요. 얘네는 그럼 얘는 3분의 a 빼기 2에 x 대신에 지금 뭘 대입한 거예요? 4분의 a를 대입한 거죠. 4분의 a를 대입한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이게 4분의 5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하는 거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4를 곱해주면 3, 4로 곱해주면 정확히 말하면 a의 a 빼기 2는 15겠네요. a제곱 빼기 2a 빼기 15는 0. 여기 a가 빼기 4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1, 1, 5, 3 빼기 따라서 a는 5하고 빼기 3인데 만족하는 범위가 없죠. 없네요. 이거는 첫 번째는 없습니다.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f 4분의 a 값은 그냥 3 더하기 1 얘는 x의 2n 더하기 1이 그럼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그리고 빼기 a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x를 정확히 알 수 있죠.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럼 4분의 1을 넣은 건데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얘는 4분의 빼기 a 빼기 2 빼기 a 더하기 2 빼기 2 빼기 a 더하기 2 빼기 2 이렇게 얘가 빼기 4분의 2겠네. f 4분의 a가 이게 4분의 5가 되는다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5인데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4인데요?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이번에는 빼기 1에서 4분의 a가 1 사이에 있는 거죠. 빼기 1하고 1이 기준이 되잖아요. x2n 더하기 1로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럼 이 범위에서는 얘네가 x2n 더하기 1이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러면 2x만 남겠죠. 2x만 남으니까 x가 지금 4분의 a를 대입하는 상황이죠. 4분의 1을 대입한 상황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네요. 얘는 2분의 a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4분의 5가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거 만족하는 범위는 빼기 4에서 4인데 2분의 5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맞겠네요. 두 번째, 네 번째, 4분의 a가 1인 거. a가 4라면 자, 4분의 a가 1이면 그냥 3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1분의 a 빼기 2 더하기 2겠네요. 4분의 2죠. 그냥 4분의 2. 4분의 2인데 a가 4잖아요. 그럼 2가 1이네요. 그럼 4분의 5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겠네요. 그냥 지금 모든 a 값이라니까 하나가 아니죠.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뭐 4분의 a가 1보다 큰 경우, 아까 처음 경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제곱 빼기 2a 빼기 15가 0이 되겠네요. 똑같이. 그럼 여기는 1, 아까 a가 5하고 빼기 3이 있었는데 얘는 a가 4보다 큰 경우에서 만족하는 거 a가 5 있네요. 그럼 두 개 있네요. 따라서 5 더하기 2분의 5 더하면 2분의 15. 3번이죠. 지금까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첫 번째, 이 문제 그리고 6월 평가원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베끼는 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그런 것도 많았네요. 첫 번째, 얘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공비로 케이스 분류한다. 교과서에 나오죠. 미적분 교과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 연습 문제 같은 거에도 나오고 교과서. 무한수열 배우면서 수열의 극한 배우면서 배우는 거죠. 뭐 없어요. 이거 하나 쓰였죠. 그리고 합성함수, 합성함수 하나 해석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죠? 일단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또 이어가겠습니다.